복습. 직선의 정의가 뭐라고? 기울기가 같은 점들. 되냐? 한글과 영어의 혼합. 되냐? 됐지? 그러니까 내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다, 아니면 뭐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 지나가는 점 하나는 정의가 돼야 되며, 기울기를 m이라 했을 때 자취 구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하나 잡아서 너 일로 와. 그 자식을 변수로 설정한 후에 x와 y로 등식이 들어간 관계식을 만들면 그것이 도형의 방정식, 자취의 방정식. 맞아? 만드는 법은 정의대로 기울기가 같다며, 즉 얘랑 기울기를 계산했을 때 x좌표 빼기 x좌표분의 y좌표 빼기 y좌표, 이것이 항상 m이다가 바로 직선식 원본. 이게 직선식 원본. 그러나 우린 당연히 이거를 넘겨서 보기 좋게 이렇게 해서 나는 B까지 넘겨서 씁니다. 에이씨, 자리가 없네. B까지 넘겨서 이렇게 고쳐서 쓰고, 요 공식은 말했지만 나중에는 필히 외워줘야 되는 공식이야. 뭐 요 정도 했지, 그치?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등분도 하고 뭐 다른 개념들을 써가지고 다른 기술들을 써서 문제를 풀었지. 자, 여기 한번 해봅시다. 부호 찾기. 이거 우리 공수 1에서 2차 함수 가지고 해봤지? 아이, 2차 함수 때랑 비교하면 훨씬 난이도 쉽지. 직선인데. 자, 다음 직선이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구해라. 그러니까 직선은 당연히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고칠 생각을 먼저 해야 되고, 직선이 좀 한눈에 기울기랑 이런 거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이쁘게 잘 고쳐줍시다. 됐냐? 그리고 파악해야지. 요게 기울기잖아. 얘 기울기 부호가 뭐냐? A와 B잖아. 여기 AB가 0보다 작다란 말은 부호 입장으로는 둘의 부호가 다르다란 소리네. A와 B가 부호가 다른데 여기 마이너스가 하나 더 있잖아. 그럼 얘 부호는 최종적으로 뭐가 돼? 플러스가 되겠네. 요 Y절편에 해당하는 거지. 마이너스 B분의 C. 얘는 부호가 뭐야? 얘도 플러스네. BC가 부호가 다르잖아. 자, 그럼 적당히 직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 Y절편이 양수기 때문에 윗짝을 지나갈 거고, 기울기도 양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애겠네. 됐냐? 안 지나가는 곳 어디? 여기. 뭐 2차 함수에 비하면 개껌이지 뭐, 그지? 옆에 요거는 공수 1에서도 간간히 등장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겠네. 심지어 공수 1은 이거보다도 훨씬 간단하게 나올 거니까. 가끔씩 나왔었어. 왜? 기억 안 나? 뭐 그냥 직선을 갖다가 뭐 이렇게 줬나? 공수 1에도 있었어. 항상 지나는 점 P 뭐 이런 거. 저렇게 관계식 주고. 그래서 그때도 어떻게 했냐면, 야, m의 값에 관계없이 항등식처럼 m으로 묶으라 그랬지. 그래서 m으로 한번 묶어보시면 x-2에 플러스 y는 0. 그래서 요 m에다가 5만 가지 숫자를 다 집어넣어도 일정한 수치가 나오게 하려면 여기가 0이어야 하고, 다시 말해 x가 2일 때고, 이게 함수지. x랑 y가 있는 함수기 때문에 네가 뭘 넣었으면 반드시 뭐가 나올 거야. 뭐가 나와? 0이지. 따라서 지금 요 놈은 m값에 관계없이 항상 2,0을 지난다 이러면서 뭐 이런 식으로 힌트 주는 경우가 있었다. 여기에서도 있어요. 자, 직선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난다. 그럼 자네들은 일단 저 직선을 이렇게 고칠 생각 해야 되겠네. 됐나? 고쳐보자. 자, K 붙어 있는 거. 자, 바로 갈게. 여기 EX 붙어 있겠네. 그 다음 여기에 마이너스 Y 붙어 있네.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5 있네요. K 붙어 있는 거 다 잡아왔고, K 안 붙어 있는 거 다 잡아오자. 뭐야? X랑 플러스 Y랑 마이너스 3가 이렇게 되겠네. 됐냐?
따라서 항상 지난다.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려면 여기가 0이면서 여기가 0이네. 됐냐? 그러니까 공수2에서는 그래도 이런 경우들도 있는 거야. 연립을 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 K값에 관계없이 요거 성립하고 얘도 성립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 연립해서 그때의 X값, Y값 구해야지. 자, 연립하자. 야, 연립하기 좋게 생겼네. 바로 더하자. X가 3, Y는 몇이야? Y가 1이네. 됐냐? 따라서 항상 지나가는 점 P가 3,1인 게 딱 확인이 된 거네. 즉 이거는 간간히 직선에서 좀 지나가는 점, 직선이 지나가는 점 힌트 줄 때 간간히 쓰는 말입니다. 공수 1에서도 사용 계속 하고. 됐냐? 자, 그럼 끝났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고 여기 지나가는 직선 구해라니까 구하면 끝. 뭐야? y는 마이너스 2에 괄호 열고 x 빼기 지나가는 점의 x좌표 플러스 y좌표 공식 이용해서 공식 자꾸 써버릇해야 잘 외워지겠지. 나중엔 외워야 돼요. 됐지? 아, 지금은 직선이 한쪽으로 다 넘겨져 있네. 그럼 뭐 넘기자. 절로 치우자. 그럼 뭐야? 2x 플러스 y 마이너스 7은 0 이거 찾으면 되겠네. 어딨냐? 4번이네. 됐지? 자, 그 다음 이게 지금은 잘 안 쓰긴 하는데 이거 잘 봐봐. 이 식 잘 봐봐. 이게 이제 실은 이거 이제 지금 K값에 상관없이 라는 걸로 그 말을 우리가 식으로만 해석한 거야. 계산만 했잖아. 딱히 그림 안 그렸지. 지금 이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해 볼까? 하얀색이 항상 0이라며. 근데 이게 0이면 저거 직선이지. 저거 직선이지. 맞지? 저 하얀 거 얘가 0이 되는 경우가 얘가 직선이지. 맞아? 요 파란 것도 자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단지 그림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 얘가 0이 되는 경우도 파란색 입장에서 저거 직선이지. 그래서 방금 우리가 뭐 했어? 둘이 연립했잖아. 연립해서 아까 3,1 찾았잖아. 그게 다시 말하면 직선 입장에서 파란색과 파란색과 하얀색의 교점 찾은 거라고 볼 수 있어. 맞아? 그럼 여기 있는 이 전체식 있지? 요 노란식. 요 노란식. 저 K 붙어 있는 요 식. 맞아? 요 식이요, 요 식. 이거랑 같은 식이잖아. 우리가 좀 정리를 했을 뿐. 얘랑 같은 식이잖아. 맞아? 그럼 이 식이 의미하는 게 그림에서 보면 뭐로 이렇게 나타나냐 하면 하얀색도 만족하고 파란색도 만족하는 노란색 식이거든. 저 노란색 식도 1차 식인 건 보이지? 쟤도 직선이야. 따라서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얀 직선과 파란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라는 뜻이 돼요. 저 노란색 식의 정체가 이래. 이런 애들이 되는 거야. 당연히 이 K 값에 따라 이제 직선이 결정 나겠지. 저기 K라는 미지수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 직선은 어느 하나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를 지나가는 거는 똑같은데 이제 아직 뭐 어떤 직선일지는 저 K 값에 따라 결정이 나는 거야. 됐냐? 그림으로만 해석해봤어. 됐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 잘 봐. 잘 봐. 요거를 만약에 문제에서 찾을 때가 있다고 치자.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즉 지금 여기에서 노란 직선 말하는 거지. 맞아? 이랬을 때 요 직선을 빠르게 형태, 식을 세우는 방법이 바로 저 틀을 이용하는 거라. 거꾸로 가고 있을 뿐이야. 요렇게 틀 짜놓고 여기 0으로 고쳐놓은 식 여기다 집어넣어. 저거 만드는 거야, 저거. 여기 0으로 고쳐놨잖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그럼 이 전체적인 식 자체가 바로 얘네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식을 표현한 게 되는 거야. 됐냐? 나 저 행위를 거꾸로 했을 뿐이야. 됐어? 이게 직선에서는 정말 각 잡고 이걸 써야 편하게 문제를 강제로 만들었을 때가 아닌 이상 보통은 이 개념은 안 써도 돼. 지금도 안 쓰고 풀었잖아. 그냥 교점 구하면 되잖아. 맞아? 교점 구해서 직접 계산하면 되지. 왜냐면 직선은 교점을 구하는 행위가 안 어려워.
근데 아마 자네들은 거기까진 못 가겠지만 미리 보기로 그래도 존재는 알려주는 거야. 뒤에 원의 방정식 가게 되면 여기 식에 원의 방정식이 들어갈 거거든. 원이 참고로 말하면 y도 2차, x도 2차식이야. 이래서 원 같은 경우는 교점 구하는 게 좀 많이 짜증나거든. 너네들 연립방정식 단원에서 공수 원에서 x랑 y랑 둘 다 2차식인 연립방정식 풀어봤지? 그거 풀 때 어땠어? 졸라 하기 싫지 않았냐? 막 근 네 쌍 나오고 막 그랬잖아. 맞아? 하나 인수분해 해서 아니면 뭐 빼가지고 1차식 나온 거 다시 집어 넣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해 막 4개 나오고 막 그랬지? 그래서 원과 원에서는 이렇게 이 개념을 쓸 때 이 틀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보기로 직선일 때 잠깐 보여준 거야. 뒤에서 뭐 다시 나오긴 할 거고, 얘도 지금 보면은 이거를 써야 유리한 문제가 뒤에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그때도 한 번 더 보여줄게요. 됐지? 일단 잠시 나온 김에 같이 이거 얘기를 좀 했고요. 그 외에 이런 것들은 그냥 뭐 딱히 하던 대로 잘 하시면 됩니다. 이거 딱 공수 원 스타일이네. 그냥 이 직선을 딱 보면서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난다. 실은 이 말이 없어도 바로 나와야 돼. 이렇게 생긴 거 보면 m으로 묶어서 m의 값에 관계없이 x가 마이너스 3이면 y 값은 무조건 4네. 아, 이거 지금 직선 마이너스 3,4 지난다 라고 힌트 준 거야. 이게 원래는 바로바로 나와야 돼. 됐냐? 저 식을 y는으로 좀 더 이쁘게 고쳐볼게. 실은 이게 또 제 해석이 다양한데 y는으로 좀 고쳐보면 이렇게 되지. 플러스 4. 됐냐? 이게 그 직선의 방정식 공식 모양이기도 해. 이거랑 이거 보면 이거 지금 이 직선은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3,4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일 때 직선식 세운 식이잖아. 그렇게 볼 수도 있어. 맞지? y는 마이너스 m에 괄호 열고 x 빼기 x좌표 플러스 y좌표한 식이다 라고 이렇게도 볼 수 있어. 즉 이거는 이제 공수 원에서 이런 모양 나오면 그냥 너네들은 바로 그냥 직선 저거 지나가는 점 알려준 직선이네 하고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됐지? 됐지? 어쨌든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 말한 저 점 P라는 건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점 P의 좌표가 마이너스 3,4고 구하는 건 어렵지 않네. OP의 길이를 구해라. 원점이랑 거리 재란 얘기지. 이거랑 이거랑 거리 재면 몇이야? 5네 이거.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써주시면 됩니다. 됐냐? 자, 그 다음 123번도 잘 보면 이것도 우리가 다음 주에 돌아갈 항등식에서 해본 적 있을걸? 항등식에서 해본 적 있을걸? 직선 위에 임의의 점 A, B라는 말은 여기에다가 A, B를 넣어도 된다는 말이지. 그 다음 A, B에 대하여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하라는 얘기가 A와 B 값에 관계없이 라는 뜻이고요. 즉 A, B 값에 관계없이 이게 항상 성립한다 라고 항등식처럼 주어져 있는 거야. 항등식 때도 있었잖아. 만약에 이렇게 A, B에 대한 식 없이 문자 2개 가지고 성립한다 그랬으면 그 문자 2개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풀면 되거든, 원래는. 맞지? 그런데 이렇게 관계식이 하나로 추가로 나와 있을 때 해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가 한 문자로 정리해서 집어넣어야 됐지. 관계식을 준 거야, 문자 하나 죽일 수 있는. 따라서 여기 B 자리에다가 저 관계식을 집어넣어서 제대로 된 한 문자로 된 항등식을 완성을 시켜줘야 됐죠. 그래서 이 식을 잘 정리해서 A에 대한 항등식으로 잘 정리까지 해주셔야 된다. 자, 9도 넘깁시다. 어쨌든 지금 A, B 값에 관계없이인데 B는 우리가 소거시킨 상태니 이제 이 식은 A 값에 관계없이로 바뀌는 거고 따라서 이제 A로 잘 묶어서 정리해주면 나오겠네. 무슨 N지 나오겠네. 얘가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다. 야, 여기에서 Y값 바로 나오네. 여기서 Y가 마이너스 1.
y가 마이너스 1이면 x값은 마이너스 3이네. 따라서 그 항상 지나가는 점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됐냐? 요거는 이제 항등식에서 했던 내용이 또 나오네요. 됐냐? 문자 2개짜리 항등식. 됐지? 문자 2개짜리 항등식. 실은 이렇게도 풀기도 했었어. 이렇게 문자 2개짜리 항등식은 원래 대입하는 방법도 있었던 거 기억하지? 말 그대로 아무거나 넣어도 됨이니까 아무거나 넣거든. 그런데 이렇게 관계식이 있으면 관계식에 맞게는 넣어야 되지. 대입해서 푸는 방법도 있었지. 그래서 이걸 좀 보기 좋게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좀 대입하기 쉬운 거 대신에 관계는 맞게. A, 일단 0이 제일 만만하지. A에 0, B에 3 집어넣으면 이거 성립하지. 이거 여기다 그대로 박아가지고 풀어도 되지. 이러면은 몇이야? 마이너스 9y는 9네. 저 A는 사라지니까. 이러면 y값 마이너스 1. 오케이. 그 다음은 또 뭐가 편할까? B가 0이면 또 편하지 않을까? B가 0이면 A값은 대신에 분수가 나오긴 하지만 요것도 이제 그대로 다시 집어넣으면 항등식 풀 때 이렇게 풀기도 했어. 됐지? 됐지? 이렇게 두 가지. 공수 2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간간히 공수 1을 건드려주니까 그래서 하고 있는 거지 뭐. 자, 이거도 보자. 이거 방금 내가 말한 거 드디어 나왔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맞아? 그래서 원래는 틀 짜는 거야.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 그거 틀 짜는 방법이 뭐라고? 상수 K를 하나 설정해서 앞에서 방금 전에 얘기한 거 이렇게 항등식처럼 틀을 만들어 놓고 요 직선의 왼쪽 모양 여기다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 여기 오른쪽 모양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것이 바로 요 노란 직선과 파란 직선의 교점 지나가는 직선식이라 그랬어. 됐냐? 아까 전에 설명했던 그거야. 됐어? 저 K를 정하라고 근데 얘가 자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노란색과 파란색을 지나가면서 파란색의 교점을 지나가는 이 하얀색 직선들을 말하는 식이지. 근데 그 중에 여기를 지나간다. 그 위에 추가로 점 하나를 고정을 시켜준 거기 때문에 x에 1, y에 1을 집어넣어서 k값을 구하면 직선이 특정되게 되는 거야. 됐어? 됐지? 근데 직선에선 굳이 이 짓을 할 필요가 없어. 굳이 안 해도 돼. 왜? 직선은 교점 구하는 게 쉬워서 얘랑 교점 구하지 뭐 하고 둘이 그냥 연립해버려. 근데 원은 교점 구하기가 짜증나서 아까 이걸 써야 돼. 근데 직선은 안 그래도 돼. 야, 연립하자. 뭐 할까? 2 곱하자. 오른쪽 직선식에 2를 딱 곱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 연립합시다. 자, 빼야 되겠네. 아래에서 위로 빼면 5y 마이너스 5는 0. y가 1이네요. y가 1이니까 x는 몇이냐? x는 2네. 교점을 구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서 실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직선은 그냥 교점 구해서 구하시면 돼요. 즉 여기를 지나고 여기를 지나는 직선식 구하기네. 됐냐? 야, 그리고 이건 뭐야? 야, 잠깐. 야, 이거 뭔 직선이야? 알아봐? 뭐 그냥 기울기 구하고 뭐 구하고 해도 되는데 야, 이거 뭔 직선이야? 1,1이랑 2,1 지나가면 얘 직선 이거 아니야? 기울기 0짜리? 이거 y는 1이라는 직선이네 지금. 맞아? 아, 뭐야 이러면은 여기 뭐야 이거 a 0 b y는 1인데 b분의 뭐야 y도 b도 1이네. 됐냐? 아, 물론 뭐 이거 눈치 못 채도 직접 하던 대로 해도 돼. 두 개는 기울기 구해야지. 기울기 구하면 2 빼기 1분의 1 빼기 1이라. 뭐야 기울기가 0이네. 뭐 지나가는 점은 아무거나 써. 뭐 1,1 쓰자. 그럼 공식 써. 아, 진짜 굳이 그대로 해도 당연히 답 똑같이 나오지. 그럼 이거 어차피 0이잖아. y는 1. 됐냐? 물론 저걸 왜 그렇게 찾아?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저 y는 1 바로 나와야지. 됐냐? 자, 그런데 127번 봐봐. 그러니까 보통의 상황에서는 직선에서는 아까 그 틀을 안 써도 돼. 근데 작정하고 그 틀 써야 편하게 이렇게 작정하고 문제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내신에서는 당연히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 물론 나중 가면 직선에서는 쓸 일이 없습니다. 원에서나 쓰지. 이거 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개념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그럼 아까처럼 그냥 연립해서 교점 구해야지라고 하기엔 연립하기 짜증나게 생겼지. 삐질 수 있잖아. 저거 좀 연립하기 귀찮겠지? 많이 힘들 거야? 뭐 개수라도 하나 맞추면 몰라. 이거 만약에 A 소거하고 싶으면 여기 양변에는 A 곱해야 되고 여기는 막 A-6 곱해야 되고 세상에 이건 아니야. 이건 정말 의도하고 작정하고 만든 거야. 아까 그 틀 쓰게.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틀을 좀 짜줍시다. 두 교점의 노란색 직선과 파란색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식을 하얀색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자. 집어넣으십시오. 그러니까 는 0이라고 정리한 뒤에 이 반대편에 있는 식을 싹 집어넣어야 돼. 는 0은요. 이게 이제 원래 아까 앞에서 나왔지만 항등식 개념으로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려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라면서 0은 알아서 붙는 거기 때문에 그런 원리죠. 아까 전에 처음에 설명해 줬을 때. 여기도 파란색 직선식을 그대로 잘 집어넣어 주시고 그럼 이 하얀색식 전체가 다 노란색과 파란색의 교점 지나가는 직선을 대표하게 되고 근데 거기에서 그 자식이 원점도 지나간다라는 힌트를 줬기 때문에 x에 0, y에 0까지 추가로 대입을 하게 되면 0 집어넣으면 다 터지거든. 그냥 2k. 여기도 0 집어넣으면 뭐야? 이거 이 직선 k가 1인 직선이구나. 따라서 k에 1 집어넣으면 완성. 그래도 더럽게 생겼지만 어쨌든 K가 1인 경우에 직선인 게 딱 나오게 되는 거지. 플러스 2 더하기 A-6X 플러스 AY 마이너스 2는 0. 이것이 이제 지금 문제에서 말한 직선이 되는 거야. 힌트는 뭘 줬냐? 저 자식의 기울기가 2라고 줬네. 이거 기울기가 2래. 기울기만 잽싸게 찾아. 상수항 볼 필요 없지. 자, 요거 기울기만 잘 정리해보자. 자, 이거 한 번에 모아서 쓰면 2a-6x네. 플러스, 자, y도 이거 합쳐서 써봅시다. 뭐야, 그럼? 2a 플러스 1y네. 지금 상수항은 내 알 바 아니고요. 어차피 기울기 구할 거면 넘겨서 x의 개수 봐야 되는 거 아니야? 2a 플러스 1y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x 플러스 거시기 붙어 있겠지? 알 필요 없음. 양변에 2a 플러스 1 나눠주면 기울기 나오겠네. 요게 기울기네. 됐냐? 이것을 2라고 준 거죠. 따라서 마지막 마무리까지. 2a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a-6이 2다. 양변에 분모에 이거 딱 있는 거 곱해가지고 분수 잘 풀어주시면 되죠. 자, 이거 일로 넘기면 어떻게 되냐? 4a 플러스 2네요. 요거 풀어주시면 a 값 나오겠네. 그냥 이건 작정하고 이 틀을 써야만 쉽게 풀리는 문제. 됐냐? 뭐 저렇게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써야지 뭐. 어차피 원에선 써야 되고. 됐니? 자, 다음. 41분 시간. 자, 드디어 또 이거 나중에도 많이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직선의 또 중요 성질 하나 배우게 되겠구나. 자, 직선 잠깐만 다시 한번 정리. 여기까지는 중학교 때도 한 거야. 직선에 대한 위치 관계라고 하지. 두 직선이 자 M-라고 할게. N-. 여기까지는 자네들 중학교 때도 했을걸? 지금 대답해봐. 자, 두 직선이 평행합니다. 그러면 조건이 뭐냐? 기울기가 같다. 또! 이거만 있으면 안 되잖아. 저기 y절편 쪽은 달라야 되지. 중학교 때 한 거 그대로 다시 복습. 자, 그러니까 일치가 있어서 그렇지. 일치. 두 직선이 일치하는 경우가 평행과 비교해 봤을 때 일치하는 경우도 기울기가 같아야 되거든. 근데 기울기만 같은 게 아니라 아예 똑같은 경우가 일치지. 됐냐? 그 다음, 그럼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의 조건은 뭐야? 기울기가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나지. 여기까지는 중학교 때도 했었던 내용. 됐냐? 자, 여기서 좀 버전 업그레이드 좀 해봅시다.
실은 직선은 저런 형태로도 두지만 이런 형태로도 간간히 사용할 때가 없지 않아요. 이게 이제 뒤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잴 때는 직선을 이렇게 두고 계산을 하거든. 물론 나중엔 당연히 내신 대비가 끝난 다음이라면 위에 쪽, 요 위에 써놓은 요 기본 형태를 제일 많이 다뤄.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정하고 이 버전으로, 아래쪽 버전으로 문제 풀기 편하게 작정하고 내게 되면 아래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고, 이거는 자네들이 저기 연립방정식 할 때 했던 거랑 비슷해. 평행할 조건이 실은 연립방정식 쪽 입장에서 본다면 이 비율이 같아야 된다고 하지. 본 적 있을걸? 비율이 같아야 된다고 하지. A-분의 A랑 Y의 비율이 같으면, 즉 이렇게 같고, 대신에 상수항 쪽은 비율이 다르면 이게 평행이지. 본 적 있지? 그 다음 완전히 비율이 다 똑같은 게 일치고, 이게 이제 아예 X쪽 비율과 Y쪽 비율이 같지 않은 게 한 점이고, 여기까지는 중학교 때도 했던 것. 그래서 실은 요 아래 거 형태는 자네들한테는 이 모양이 더 익숙하겠네. 아, 물론 다 기억에서 싹 다 날라가서 얘도 안 익숙하면 할 말 없는데, 이게 원래 연립방정식에서 처음에 등장했지. 아니, 연립방정식 풀 때 2x 플러스 y는 1이랑 4x 플러스 2y는 1이랑, 야, 이거 연립해봐.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때 어떻게 했어? 선생님 이상한데요? 왜? 연립하려고 위에다가 제가 2를 곱했습니다. 그렇지. 졸라 잘했어. 근데 그랬더니 식이 이렇게 돼요. 해가 없어. 이게 실은 두 직선이 평행이니까 해가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조건 빨리 보는 방법이랑 똑 동일하거든. 따라서 요 연립 2차식이 해가 있나 없나 빨리 봤었던 중학교 때 방법이 이거야. 4분의 2랑 2분의 1이 같네. 근데 지금 상수항 쪽은 같지 않아서 해가 없음. 중학교 때 아마 이렇게 했을 거야. 직선 입장에선 그게 평행인 거고. 됐냐? 하여간 요거까지는 이제 원래 중학교 때도 했던 거. 지금 중요한 건 이제 요거. 추가되는 사항. 수직. 두 직선이 수직이다. 정말 유용하게 많이 쓰고 정말 나중에 밥 먹듯이 쓰는 힌트라 알고 계셔야 되고, 결론은 외워두기도 해야 돼. 물론 보여주기도 할 거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잘 외워주셔야 돼요. 수직일 때의 특징이야. 기울기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이야. 요 아래쪽 버전으로는 됐냐? 됐냐? 지금은 이제 요거 기준으로 보여줄게. 얘 유도하는 방식도 어쨌든 내신 때는 알고 계셔야 될 거라 봐봐. 자, 지금부터 증명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두 직선이 수직일 때 어떤 관계가 있나 볼 거야. 그러면 봐봐. 우리가 보려는 건 두 직선의 수직인 관계를 볼 거거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수직인 두 직선이 있다고 치자. 우리는 여기가 수직인 건 특징만 따질 거야. 수직만 따질 거야. 그러면 직선을 여기에 있는 직선을 가지고 하든 여기에 있는 직선을 가지고 하든 수직일 때 항상 똑같이 일어나는 일을 조사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지. 맞지? 따라서 이왕이면 처음 증명할 때는 뭘 하느냐? 직선을 이왕이면 원점 지나가게 갖다 놔. 계산 편하게 하려고. 수직인 것만 지키면 되니까. 됐냐? 따라서 첫 번째 할 일. 직선, 수직인 두 직선부터 먼저 원점에다 갖다 놓습니다. 됐냐? 그럼 이 파란색 직선식은 y는 mx라고 쓰도록 할게요. 요 빨간색 직선식은 y는 m-x라고 쓰도록 할게요. 원점 지나니까 식이 이뻐졌지. 됐어? 그리고 수직은 지켰으니까 아직 수직 성질이 해쳐지지 않았어. 자, 수직이기 때문에 증명할 때 뭘 사용할까? 그 아저씨 나와야지. 우리 미스터 피타고라스 아저씨. 맞냐? 즉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거야. 직각삼각형도 이왕이면 계산 편하게. x는 1라인 쪽에 그어놓고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듭니다. 됐냐?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 이거 수직인 성질만 안 어기면 돼.
그리고 이제 증명 시작.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돼? 1, 여기다 1 집어넣으면 m 이렇게 나오지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돼? 1, 여기다 집어넣으면 m 다시가 나오지요. 우리 뭐 쓸 거라 그랬어? 피타고라스 정리 쓸 거라 그랬거든. 그럼 여기는 원점 0,0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마구마구 재줍시다. 여기 점과 점 사이 거리 재면 m제곱 플러스 1. 계산들이 편해지지. 여기 길이는 얘랑 거리 재면 루트 m 다시 제곱 플러스 1. 여기 길이는 상하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y좌표의 차와 같죠. m 마이너스 m 다시. 됐냐? 됐지? 쭉 구경해. 자, 그래서 이 세팅으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써보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이야. 됐지? 이거 제곱하면 껍데기만 날라가고 이거 제곱하면 당연히 m 다시 제곱 플러스 1. 이거 제곱하면 m 제곱 마이너스 2m 다시 플러스 m 다시 제곱. 잘 보십시오. 양변에 m 제곱 m 다시 제곱이 지워집니다. 그럼 이쪽에 2 남지. 즉 2는 마이너스 2m 다시. 증명 끝. 2로 나눠주면 뭐 증명 방식과 방식? 초반 세팅은 그래도 내신때 기억하고 있는 게 좋아. 직선을 원점 지나가게 갖다 놓고 x는 1을 그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증명한다. 이 정도 틀은 좀 기억하면 나중에 괜찮을 때가 있어요. 됐냐? 그리고 그래서 결론은 수직이면 이거다. 됐냐? 많은 걸 알 수가 있거든. 야, 그러니까 잠깐 연습. 어떤 직선이 얘가 기울기가 뭐 예를 들어 3분의 1에 야 그러면 얘랑 수직인 직선 기울기 몇이야?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된다고.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라고 찾을 수 있는 거야. 됐냐? 따라서 자 오늘은 뭐 요거까지 설명하고 끝나겠네. 아까 자네들 안 그래도 좌표평면 문제 풀면서 외심 구하는 문제들을 막 몇 분이 질문하시더라. 문제라기보단 그냥 앞에서 했던 거. 앞에 첫 장인가 문제 있었을 거야. A가 8,4, B가 3,-1 그림은 대충 C가 6,8 이거 이제 24번 문제인가 그런데 앞에 24번 문제인가 그런데 임의의 점 P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요렇게 되는 점 P좌표 구해라. 앞에 좌표 평면에서. 맞아? 그래서 그때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은 어차피 배운 기술이 좌표 평면 기술밖에 없기 때문에 점과 점 사이 거리 썼지. X좌표 빼기 X좌표 제곱 더하기 Y좌표 빼기 Y좌표 제곱에 루트 씌운 거랑 즉 이거 길이랑 얘 길이랑 같다라고 등식 하나 이렇게 딱 세우고 다시 또 등식 2개 필요하잖아. 미지수 2개라. 얘랑 또 거리 재서 이렇게 해가지고 양변 제곱해서 뚜껑 날려놓고 연립하는 계산. 맞아? 자, 우리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 배웠고 자네들이 직선이 수직일 때 기울기 구하는 기술까지 다 배웠기 때문에 얘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이 생겼습니다. 왜냐? 이제 원의 방정식까지 구하면 이 상태에서 저 A 구하는 방법이 최종적으로 3가지예요. 하여간 왜냐하면 이게 외심좌표라 그랬죠? 외심좌표 구하기야. 외심의 성질 중에 뭐도 있었냐? 외심에서 각 꼭지점 3변까지 떨어진 거리가 같다. 당연한 소리. 그 다음 외심의 또 다른 특징이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었거든. 외심이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었어. 맞아? 자네들은 이제 수직인 직선을 다룰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자, 뭐 마지막 문제니까 빠르게. 자, 예를 들어 대신에 직선은 2개만 찾으면 되지. 셋 다 찾을 필요는 없어. 좀 편해 보이는 걸로. 수직 2등분이야. 요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 구할 거고 그 다음 이렇게 2개 구해볼게. 아이고 좀 빗나갔네. 수직 2등분 2개 직선식 구해봅시다. 빨간 거부터 구해볼게. 자, 직선 구하려면 필요한 게 2가지죠. 기울기와 지나가는 점.
자, 기울기 구할 수 있어, 이제. 빨간한 거. 자, AB 기울기를 먼저 구해. 얘 기울기 몇이야? AB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 자, 8 빼기 3분의 4 빼기 마이너스 1이야. 아! 이 자식 기울기가 1입니다. 자, 그럼 1이랑 수직인 게 빨간색 기울기지? 기울기 몇이야? 얘 기울기가 1이야. 수직인 기울기 몇이야? 마이너스 1. 곱해서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그 다음 지나가는 점은 수직 2등분. 여기 A와 B의 중점이잖아. 중점 구해라. 중점 더해서 나누기 2. 2분의 11. 더해서 나누기 2. 2분의 3. 직선의 식 세워라. y는 마이너스 x 빼기 x좌표 플러스 y좌표.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에 플러스 집어넣으면 여기 7 되네요. 빨간색씩 찾았어. 파란 것도 찾아. 요거 기울기부터 구해야지. BC 기울기 몇이야? 6 빼기 3분의 8 빼기 마이너스 1이라 얘 기울기가 3 나오네요. 됐냐? 기울기 3이니까 수직인 기울기는 몇이야?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 지나가는 점은 C랑 B의 중점이야. 그러면 2분의 9, 2분의 7. 뭐 계산이 이거라고 해서 깨끗하진 않아. 근데 니네들이 봐봐. 대신 직선의 숙련도가 좀 높아야지. 플러스 2분의 7. 얘네 둘이 연립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저 P좌표 구할 수가 있어. 됐냐?